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민주 김경수, 박지원, 이낙연 난리, 포스트 이재명 실체라는 소식입니다. 박지원, 김경수, 이낙연 역할론, 포스트 이재명 담론 실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태롭다. 사법 리스크 파문 여파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 때부터 불거진 우려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항변에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의 칼끝은 매섭다. 최고조의 위험 수위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를 강조한다. 반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플랜 B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핵심은 이재명 체제로 내년 4월 22대 총선 승리가 가능한지다. 적전 분열은 곧 공멸이라는 인식 속에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체제가 최선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문제는 그 반대다.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 필패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크고 작은 실정에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미래 비전 제시라는 대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마저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트 이재명 담론이 분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극도로 예민한 소재다. 수면 아래서는 박지원 차출론, 김경수 역할론, 이낙연 복귀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재명 대표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정면 돌파에 성공하리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포스트 이재명 담론의 실체를 짚어봤다. 여야 정당의 대표 임기는 2년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임기를 보장받지만 지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잦은 지도부 와해 속에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일관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역시 국정농단 탄핵 사태 이후 연이은 선거 패배로 비대위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다. 때로는 불투명한 선거 전망의 선제적 비대위 전환도 이루어졌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과반 승리를 거뒀다. 김종인 비대위 역시 국민의당 창당에 따른 호남 참패 속에서도 수도권 승리를 발판으로 원내 제1당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각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6월 출국해 1년 일정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그는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를 비판하는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을 늘려가고 있다. 현실적인 플랜 B는 이낙연 전 대표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정치 일선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87년 체제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 21대 총선 180석 대승을 이끈 차기주자, 전남지사의 5선 중진을 거친 풍부한 경륜을 갖고 있다. 절제된 언어 사용으로 안정감이 강점이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은 김경수 전 지사는 아무래도 드루킹이라는 데미지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말에 구원투수가 나온다면 이낙연이다. 총선을 겨냥한 수도권의 호남표 결집을 위해 이낙연 비대위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민주당 안팎에는 비대위 전환, 김경수 역할론, 이낙연 복귀설 등이 찻잔속 태풍이 그치고 말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 단계 민주당 최고의 정치적 자산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보여준 1614만여 표의 득표력과 지난해 8월 전대에서 기록한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이 상징적이다. 이들은 포스트 이재명 담론이 여권의 정치공학적 노림수에 놀아나는 자충수라고 본다. 정치적 흠집에도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최적의 대항마라는 반론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위기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정치역정을 그려오기도 했다. 1월 1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은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면서 검찰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만 주도권을 쥔 쪽은 여전히 검찰이다. 검찰은 내년 총선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폭과 시기를 여론의 향방과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원 80조도 부담이다. 지난해 민주당 비대위가 당원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되풀이될 때마다 적용하면 방탄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따라올 수 있어 부담이다. 민주당 처지에서는 플랜 B 없이 이재명 체제가 총선을 앞두고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흔들리는 이재명의 부상하는 친문 전해철,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배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무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으론 이재명 리더십의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시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운동에도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린 사이 당내 권력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친이재명계에 가려 목소리를 내지 않던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세력화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민주당 친문계의 새 구심점으로 전해철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원조 친문이자 삼선인 전해철 의원이 친문계와 친명계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자처하면서다. 이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이자 포스트 이재명으로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른바 삼철 중 한 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으며 삼철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후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언급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교체되고 당이 이재명 체제로 개편되면서 입지가 바뀌었다. 당내 주류로 친명계가 올라서는 과정에서 친문인 전해철 의원은 비주류의 길을 택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 개딸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4일 전해철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고문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 패배에 대한 잘못도 패배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한 발 비켜서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당원 80조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 당원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당답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10일 전해철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원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의 목소리는 모두 사장됐다. 당 지도부는 친명계로 채워졌고 당원 80조도 개정됐다. 이후 전해철 의원은 다소 달라진 행보를 보였다. 여전히 친문계이자 비명계로 분류됐으나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충돌하거나 마찰을 빚진 않았다. 되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당의 단일 대우를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친문을 넘어선 진문이라면서도 다만 본인도 개파에 얽매이고 싶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의 화합을 위해 무게중심을 잡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전해철 의원은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주축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에도 몸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전해철 의원은 당내뿐 아니라 대여 관계에서도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회 협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구성한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의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함께 민주당 대표로 참석하면서다.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은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이종배, 민주당 정성호, 전해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 9명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존 별도로 진행해온 10명 규모의 정치 개혁 연속 토론 모임이 합류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전해철 의원이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전해철 의원의 지원군도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오는 31일 첫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상황을 논의한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25일 기준 3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일각에선 전해철 의원이 비명계와 손잡고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둘째 주까지다. 후임 원내대표는 이때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이끌게 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에 따라 임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도 있는 만큼 포스트 이재명 자리로도 해석된다. 전해철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한다면 당내 친명계과 친문계가 본격적으로 새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친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미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우원식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 등이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